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잘 이야기되지 않는 현실, 바로 경제적 부재가 어떻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인간관계, 사회적 연결, 자존감, 심리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능력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와 환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인간을 고립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돈이 없으면 관계부터 줄어든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만남의 감소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가족 모임, 직장 동료와의 회식 등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는 대부분 크고 작은 비용이 듭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 교통비, 선물비. 이 모든 것이 쌓이면 결국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더 이상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일까? 저 사람과 만나면 또 돈이 들겠지. 이번에도 빠지면 이상하게 보일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관계는 줄어들고 만남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함께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을 피하는 습관이 생기고 어느새 사회적 고립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2부. 경제적 부재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 압박감, 불안, 죄책감,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빈곤이 장기화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조금씩 탓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이런 감정은 결국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자기 비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용기마저 앗아갑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멀리하고 타인과의 접촉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우울감이 깊어지면 연락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렇게 마음은 점점 고립을 향해 가게 됩니다. 3부. 가난하면 이동도 줄어든다. 사회적 고립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동의 제약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먼 곳을 여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까운 도심이나 모임 장소로 가는 교통비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동 능력이 줄어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회,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 모두 사라집니다. 결국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상과 단절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4부. 가난하면 선택의 폭이 극도로 줄어든다. 경제적 부재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직장을 위해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비용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 해도 헬스장 비용이 부담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모임에 참여하려 해도 회비가 듭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 해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빼앗긴 사람은 점점 더 좁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스스로 고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몰립니다. 5부. 사회는 사람을 숫자로 판단한다. 현대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계산적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따뜻함이나 성품보다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친구 관계에서조차 경제적 능력이 존중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 덜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6부. 고립의 악순환. 빈곤, 고립, 더 깊은 빈곤. 경제적 부재로 인해 사람은 고립되고 관계가 줄어들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립은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더 심화시킵니다. 정보 부족, 네트워크 부족, 기회 부족, 심리적 의욕 저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경제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빈곤은 고립을 낳고 고립은 다시 빈곤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7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절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끈잇기, 작은 관계라도 꾸준히 유지하기, 돈이 드는 만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메시지 한 번, 안부 한 번이 고립을 막는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 소통 활용하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적습니다. 지출보다 삶의 안전망을 먼저 확보하기. 미래보다 지금 살아낼 힘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만들기.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회 전체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동권 확대. 교통비 지원, 기본 교통권 보장은 고립을 크게 줄입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모임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정서 지원 서비스 보편화. 경제적 어려움의 심리적 타격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직 교육 접근성 향상. 미래를 위한 선택권을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부재는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립, 소외,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립은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연결에서부터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더 이상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거나 마음속에서 고립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결될 가치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작은 연결이 되길 바랍니다.